안녕하세요.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죠? 자, 오늘은 귀한 손님을 한 분 모셨어요. 저에게 개인 트레이닝, 근육 성장을 목표로 현재 몸 만들기 레슨이 진행 중인데요. 지금 제 옆에는 열정을 갖고 또 그리고 빠른 이해와 습득력으로 이제 몸 만들기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 30대 초반의 남성 사업가 이제 회원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레슨을 마치고 이제 인터뷰를 촬영을 하게 됐는데 예. 피곤하지 않으시죠? 괜찮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지금 이제 운동을 이제 처음 저에게 이제 지도를 받기 시작한 것이 금년 4월 초예요. 4월 초부터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5월, 6월, 7월, 8월이 되면 이제 4개월 차에 돌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저에게 지도를 받으시기 전에 다른 곳에서 운동을 좀 해보셨죠? 네. 그 전에도 네. 운동을 꾸준히 했었었고요. 네. 이제 배우다가 좀 더 이제 운동을 제대로 배우고 알고 싶어가지고 이제 검색해보던 이제 네. 그럼 그 전에 이제 운동을 하셨었을 때 예. 그 뭐 PT를 받으셨었던 거예요? 예, PT를 받았습니다. PT를 받으셨던 거고 예. 몇 회 정도 받으셨었어요? 한 3개월, 4개월 차 됐었고요. 3개월, 4개월 정도 받으셨었고 예, 받던 과정 중에 음. 이제 PT가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음에 들지 않았다. 예. 어떤 측면이 마음에 안 드셨어요? 일단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이제 근육을 쓰는 방법, 그런 방법을 배운다기보다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예,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작 자세를 배운다는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느 근육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뭔가 그냥 하고 있는 예, 맞아요. 모양만 따라하고 있는 예,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가슴 운동도 해보셨었고 광배근 운동도 해보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예. PT를 받으셨었기 때문에 예. 그때 뭐 가슴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나는 가슴 운동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약간 뭐 어디만 어떻더라 뭐 좀 이런 게 있었어요. 좀 더 이제 항상-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네, 가슴 운동을 하면은 네. 가슴 운동을 하든 뭐 광배 운동을 하든 그쪽 근육을 써서 운동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팔로 한다는 느낌이 들고 뭐 온몸으로 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그 당시 지도했던 분한테 또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너의 팔 힘이 약해서 그렇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예. 트레이너들이. 이제 회원님께서 본인이 파악하기에는 내가 지금 가슴 운동을 가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팔로 하고 있어.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지를 하고 예. 트레이너한테 얘기를 했는데 예, 트레이너는 팔이 약해서 그렇다. 그러면 팔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한다 해도 예. 가슴은 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가슴이 맞는 안 거죠. 쓰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안 대표님은 이 트레이너는 약간 이제 전문성이 없구나라는 판단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치. 내가 팔이 약하니까 팔이 아플 수 있겠구나. 가슴이 쓰이냐 안 쓰이냐 유무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제 트레이너 말을 그냥 믿는 거죠, 이제. 내가 약하니까 그래. 그리고 이제 어떤 또 트레이너들이 있냐면 이런 트레이너들이 있어요. 이제 계속 팔이 아픈 거예요, 이제 팔로 하니까. 근데 가슴 운동을 가슴으로 하고 싶은데 저는 자꾸 팔만 아파요. 그러면은 또 가슴 운동을 가슴으로 하는 건 회원님이 운동을 오래 해보셔야지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트레이너들도 있어요. 여러 부류의 트레이너가 있으니까. 그 트레이너가 이렇게는 얘기 안 했죠. 예, 이렇게는 그냥 팔이 약하니까 팔이 아프다. 네,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광배근 운동도 마찬가지로 하면은 뭐 승모근이나 아니면 팔이 거의 일을 많이 하니까 우리 근육이 이제 저에게 이제 지도를 받으시고 이제 이론적인 것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네. 지금 이제 제 옆에 계신 안 대표님은 이제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게 무엇이고 동작 자세 그냥 행위만 따라하는 그 운동과 이제 차이점을 3, 4개월 지도를 받으셨지만 거의 이제 기본 밑바탕이 좀 탄탄하게 되 계신 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전에 이제 타 트레이너에게 이제 지도를 받았을 때 3, 4개월의 PT 기간이 소요가 됐지만은 예, 결국은 이제 정리를 하자면 모양만 따라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다른 트레이너를 또 선택하려고 이렇게 검색을 하셨죠? 예, 그렇죠. 그럼 이제 그 검색을 하실 때 주로 어떤 거를 이제 내가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이렇게 찾아보셨어요. PT를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몸을 키우고 싶었고요. 근육 쓰는 방법을 알고 싶었고 운동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선생님을 네. 찾고 싶었던 게 네. 제 1순위 이제 제 마음속에 가장 큰 그게 자리 잡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 뭐 블로그도 찾아보고 이렇게 했다 보니 이제 여기 노원구에 예. 쌤이 예. 이제 또 운동 알려주시는 모습들이 예. 유튜브에도 네이버 블로그에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 것들을 보고 이 선생님이면 제 몸을 맡겨도 되겠다 아, 싶어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뭔가 이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판단이 서고 그보다 나은 거 내가 무엇을 지도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제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쵸. 아 그냥 나는 가슴 운동을 가슴으로 하고 싶은데 엉뚱한 데가 아파. 근데 이 트레이너가 그걸 해결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이 트레이너랑 계속 운동을 하면 계속 그게 반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이젠 그렇지 않은 트레이너를 찾아가야 되겠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저한테 왔어요. 근데 제가 블로그도 하고 뭐 스튜디오 카페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또 유튜브에 관련된 카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걸 보고 누군가 왔어요. 근데 제가 전에 경험을 하셨던 트레이너랑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뭐 근육 쓰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막상 왔는데 가슴 운동을 제가 딱 시키면서 회원이 팔이 아프다고 얘기해. 근데 내가 아 여기가 약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신뢰가 안 가고 사기지 그거는. 근데 이게 요즘 많은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 유튜브라든지 정보의 바다. 요즘 이제 뭐 너도 나도 유튜브 많이 찍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싸해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가슴 운동은 가슴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지도를 받으러 갔을 때 전하고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케이스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트레이너를 선택하는 것부터 선택해서 가는 것부터가 중요하지만 가서도 상담 때도 본인이 이전에 경험했던 걸 자세히 얘기해서 그걸 진짜 이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그리고 레슨을 받으면서도 이전 지도자와의 어떤 차이점을 구별을 해서 빨리 이제 떠나오든지 해야 되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 10년 이상 이전에는 개인 트레이너라는 분들이 몇 명 없었고 도입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도전할 수 있는 분야도 아니에요, 이게. 개인 트레이닝이라는 이 어떤 이 분야 속에서도 또 하나의 분야예요, 이게. 운동이라는 분야 속에서도 하나의 어떤 분야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함부로 시작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트레이너 하자 하면 무조건 다 이제 자기들 다 퍼스널 트레이너지. 그러니까 뭐 공부 좀 해서 이제 지식을 조금 어떻게 외워서 시험 봐서 자격증 받고는 바로 피트니스 클럽 가서 퍼스널 트레이너 명찰 달고. 맞아요. 요즘 너무 많아요. 왜냐면 헬스클럽, 피트니스 클럽이 포화 상태 너무 많이 만들어졌고 인력이 부족하고 또 실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트레이너들은 피트니스 헬스클럽에 가서 일을 안 해요. 안 대표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헬스클럽 들어가서 피트니스 클럽 들어가서 거기서 일하겠어요?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진짜 퍼스널 트레이닝을 진행할 줄 아는 어떤 능력치를 갖고 있는 트레이너들은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스튜디오를 하거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벌써 생각을 해도 아 헬스클럽, 피트니스 클럽에서 PT를 받는 확률보다 프리랜서나 PT샵이 그나마 좀 능력치가 있는 선생님을 만날 확률이 좀 더 높아지고 그래도 이제는 또 PT샵도 포화 상태예요. 너무 많이. 이제는 PT샵이라고 해도 못 믿어. 거기 대표라고 해도 못 믿어. 왜냐면 저랑 이제 지도를 이렇게 해봐서 알지만 내가 가는 PT샵이 유명해. 회원도 많아. 근데 거기서 나를 담당하는 트레이너는 전문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무형이에요, 무형. 트레이너라는 타이틀을 다는 순간 전문성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개개인의 전문성과 숙련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저기 가면 진짜 유명한 PT샵이래 라고 가도 그 안에서도 또 이제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운동을 많이들 이제 시작하실 때 그래도 좀 이제 제대로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안 대표님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그 PT를 받게 됐던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또. 있죠. 물론 있죠. 혼자서 좀 운동을 해보다가 PT를 받으러 가신 거예요? 처음에는 웨이트가 아닌 복싱을 좀 하다가 아, 복싱. 예, 단지 그냥 몸을 키우고 싶다는 복싱 참 좋아해요. 복싱 하다가 예, 몸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네. PT샵을 찾아갔는데요. 아, 웨이트를 혼자 해보진 않고? 웨이트를 혼자 해보진 않았어요. 아, 그러면 복싱을 하셨을 때도 복싱을 지도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저도 그쵸? 받았습니다. 아, 그런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싱도 지도를 받음으로써 복싱도 뭔가 좀 알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웨이트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또 지도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런 셈이죠. 예. 근데 이제 문명이 발달될수록 예.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시대는 이제 그 유튜브라든지 SNS 뭐 온라인을 통해서 뭐 정보라는 거를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가서 지도를 꼭 받아야 되고 내가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됨에도 굳이 갈 필요 없이 영상으로 될 것처럼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이거죠. 운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실제로 운전을 잘하게 돼도 여러 상황들을 만나면서 예상치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 다음에 조심하게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건 또 운전 학원 쪽에 관련된 분야지만 잘 모르지만 추측을 하자면 당연히 어떤 A라는 분이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의 어떤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서 이제 코치하시는 분이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건 지금 이렇게 다 짚어줄 수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도 다 해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러는 거야. 여러분 학원 다니실 필요 없습니다. 자, 제가 운전하는 거 잘 보세요. 자기가 운전하는 것만 찍는 거야. 그러고는 이런 상황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실제 지도를 잘하는 강사분이 옆에 타서 그 상황에 맞춰서 본인이 파악하지 못하는 거를 파악해서 이렇게 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게 당연한. 그런데 보고 따라하게 하는 거는 그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럼 그걸 기억을 했어요. 근데 그걸 기억해서 A라는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다 파악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놓치는 게 생긴다고요. 그렇죠. 무조건. 그런데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또 생각할 수가 있다고. 근데 옆에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아. 이게 무서운 거야.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게끔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요리 학원들 가서 교육을 받아야지. 근데 온라인에서 요리하는 거 다 알려주고 다 하니까 조금 따라하다 보니까 이거 되는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학원 안 가. 그러면 그 사람이 좀 해보다 보니까 야 이거 나도 좀 할 줄 아는데 나도 유튜브 찍어야지. 안녕하세요. 요리 전문가 누구입니다. 막 이러고 해요. 그런 시대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노출이 많아지면서 정보들도 많은데 그게 진짜 정보와 잘못된 지식이 뒤엉켜 있죠, 이제. 그러면서 지금 시대에는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엉켜서 이상한 게 만들어져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대로 된 정보나 지식 같은 경우는 이유와 근거를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육은 탄수화물을 쓰고 산소를 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없으면 근육이 일을 못 하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근육을 잘 쓰다가 탄수화물이 떨어지면 근육이 내가 쓰고 싶어도 일을 안 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뭔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보 지식은 이유가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잘못된 지식은 추정이야, 추상적인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슴으로 좀 버티는 느낌으로 운동을 하세요. 그게 뭔 느낌이야?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다고. 근육을 잘 사용해서 통제하는 사람이 흉근의 신장성 수축을 지속적으로 했다가 단축성으로 전환시켜서 갈 때 이 뒤로 갈 때 느껴지는 느낌과 운동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가슴으로 버티는 느낌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뭐 하다 보니까 약간 이 느낌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느낌이 아닐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추상. 예를 들어서 우리 안 대표님이 사과를 한 번도 안 먹어본 분이야. 예. 사과를 먹어보질 않았어. 예. 근데 내가 사과를 딱 먹고 싹 약간 달짝지근한 게 약간 시큼하고 뭔 느낌인지 알겠죠? 모르겠어요. 추상적이잖아. 그러니까 뭔지 어떻게 알아? 그쵸? 네. 그러니까 운동 지도는 또는 어떤 지식을 전달할 때는 추상적으로 하면 안 돼요. 실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 이거 간단한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어떠한 분야를 막론하고 그 자기 분야에서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줘야 돼. 이게 맞다, 저게 아니다. 흉근이 지속적으로 쓰이고 있어. 뒤에서도 놓치는 게 없고 앞에서도 경직되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쓰되 다른 데 경직되면 안 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완벽히 지도를 해서 실제 흉근을 기능적으로 쓰고 있게 만들어 드리면 우리는 여기서 느껴지는 걸 갖고 순간순간 파악을 해서 제대로 기능적으로 쓰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추상적인 지도는 뒤로 갈 때 느낌이 오면 끝난 거야 그냥.
버티는 느낌으로 하세요. 그럼 아, 뭔지 알겠다. 그럼 그때부터 버티는 느낌으로. 전문성이 없는 트레이너죠.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죠. 하체 운동. 우리 직근하고 외측 강근 얘네 써서 스쿼트나 V 스쿼트나 레그 프레스 하고 있으면 돼. 제가 발바닥 다 붙이라고 하잖아요. 들려도 안 되고 앞에 들려도 안 되고 그냥 발바닥 다 편안하게 붙여져 있고 무릎 모으지도 말고 벌리지도 말고 그냥 얘네 써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트레이너들이 있어. 뒤꿈치로 밀라고. 앞꿈치로 밀라고. 근데 이제 안 대표님은 저에게 이제 지도를 받고 계시니까 얘네 계속 써서 하세요. 그러면 그냥 걔네 써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다른 트레이너가 뒤꿈치로 미세요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뺨때기를 확. 아니 지금 이제 아니까 그런데 예.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지도를 받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뒤꿈치로 밀어서 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뒤꿈치로 밀어서 하세요. 진짜 뒤꿈치로 밀려고 한다고. 그렇죠. 앞꿈치로 미세요 하면 앞꿈치로 밀려고 한다고. 근데 그 트레이너가 왜 그렇게 지도를 하냐면 자기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뒤꿈치로 밀고 있는 것 같이 하니까 얘가 쓰이는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뒤꿈치로 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느낌이 오니까 그 느낌대로 하라는 거지. 근육의 기능적인 부분을 완전히 모른 상태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에서 오는 느낌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야. 마치 이런 거죠. 이도근을 기능적으로 써서 계속 일을 하게 해주고 위에서 경직되지 않고 밑에서도 신장성 수축 최대 갔다가 단축성 수축 계속 근육을 써서 그거를 습관화시켜서 반동이나 다른 데가 쓰이지 않게 해서 강도가 올라가서 상처를 발생시켜서 지속적으로 커지면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쓰게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다 추상적인 거야. 위에서 이도를 더 짜줘요. 이거 들으면 어때요? 이도를 더 짜줘. 뭔 생각을 하게 돼? 짜주세요. 가슴을 더 짜주세요. 뭐 여드름도 아니고 짜긴 뭘 짜? 짜줘 이렇게? 여드름 여드름 짜 이렇게? 짜주라고. 우리 이제 운동을 해서 이제 제대로 좀 하고 계시니까 아시지만 흉근이 운동을 할 때는 지속적으로 계속 어떤 상태예요? 수축 상태야. 예. 거기서 이제 길이의 변화가 있을 뿐이지 지속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항상 짜져 있는 상태지. 근데 뭘 더 짜주라는 거야. 여기 갔을 때 더 짜주라는 거지. 근데 이미 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오면 벌써 그렇게 짜져 있어. 근데 더 짜주세요. 짜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광배근도 계속 쓰고 있으면 되지만 뒤에 가서 이렇게.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해드린 경직이에요. 경직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몸 하는 느낌으로 하세요. 짜주세요. 뭐 이런 짜주라는 게 그게 전문적이지 못한 거지. 추상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트레이너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대표님이 저랑 이제 레슨을 진행하면서 제가 지속적으로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고 다른 데가 또 개입되면 걔를 파악해서 못 들어오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가슴을 잘 쓰다 보면 또 전체적인 경직이 또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그걸 빼는 걸 해야 되고 이게 단계별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안 대표님이 저랑 운동을 하면서 인식의 수준이 향상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트레이너가 혹시 지도하는 걸 보거나 영상 같은 거를 원래 다른 트레이너들 영상을 보시면 안 돼요. 예. 왜냐면은 근육을 조금 쓸 수 있게 된 상태에서 뭘 딱 들었을 때 이제 잘못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조금 쓸 줄 아는 상태에서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또 그럴싸해 보이는 단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예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들 영상을 지금 보시면 네. 아예 쟤는 전문성 없어 이렇게 되지만 네. 약간 아까 얘기한 거 진짜 지식과 잘못된 지식이 약간 섞인 게 있어. 네. 가슴을 지속적으로 쓰면서 끝에서 더 짜주세요. 그러면 이제 현혹될 수 있어. 왜냐? 나는 가슴을 지금 쓸 줄 아는 상태야. 가슴을 쓰면서 끝에서 더 짜주라고? 속이 타는 거야 이제. 그럴 수 있죠. 가슴을 못 쓰는 사람은 아예 그게 와닿지도 않아. 쓰지도 못하니까. 그렇죠. 근데 가슴을 좀 쓸 줄 아는 사람이 딱 들으면 그러니까 이제 약간 잘못된 정보도 수준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진짜 정보와 잘못된 정보가 뒤엉킨 시대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유튜브가 처음에 이제 뭐 한 4, 5년 전만 해도 네. 잘못된 어떤 단순한 어떤 그런 운동, 행위적인 운동에 대한 게 많았다면 제대로 된 어떤 근육 사용과 제어에 대한 게 딱 영상이 올라오면 사람들이 바로 차이점을 알아. 그치. 그런데 이제는 어떤 시대냐면 이런 게 좀 올라오니까 얘네들이 이거랑 흡사한 뭔가를 찍어요. 말들도 비슷한 말을 써. 왜냐면 자기가 보다 보니까 자기도 그 말을 쓰는 거야.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죠, 이제. 요새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전문가들의 특징은 전문가들을 따라해요. 따라해. 그걸 우리 뭐라고 하죠? 표절, 해킹. 그 우리가 물건을 샀는데 이게 가짜야. 뭐라 그래요? 작아. 좋게 말하면 가품이고, 그냥 흔하게 얘기하면 짝퉁이지. 짝퉁.
짝퉁. 짝퉁들이 많아. 그래서 지금 이제 안 대표님이 이제 요거는 이제 참고로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예. 지금부터가 이제 가다가 한 번씩 획가닥 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런 게 요런 의미예요. 어느 정도 쓸 줄 아는 상태에서 어떤 영상을 보면 약간 솔깃하는 게 생겨. 근데 그게 조심해야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이유와 확실한 근거를 들여서 설명을 해줘야지.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더 짜주세요 이런 거는 기능적인 게 아니라 느낌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거. 우리가 느낌이라는 거, 우리 몸의 근육에 신경이 연결돼서 뇌가 신경을 통해서 근육을 컨트롤하면서 이 근육의 상태를 파악을 하는 거지. 흉근이 그냥 좀 쓰이고 있다 아프다고 해서 그냥 만족하고 그냥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예. 광배근을 우리가 기능적으로 지속적으로 쓰면서 다른 데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런 판단을 하는 기준에 우리는 느낌을 이용하는 거지만 그렇죠. 파악하는 수단인 거지. 신경을 통해서 조절을 하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광배근 좀 쓰인다고 그냥 막 하는 거야, 이제. 광배근이 좀 쓰이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방심하고 막 하다 보면 다른 데가 들어와서 같이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광배근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파지진 않고. 그렇다고 다른 데가 아프지도 않고. 도대체 나는 지금 뭘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들을 찾아보면 광배근 운동은 이렇게 하세요. 광배근 운동 이렇게 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보여주는 거 암만 따라해도 그 사람은 계속 그런 거야. 왜냐면 그 사람은 광배근이 조금 쓰이고 있지만 다른 데로 같이 하는 근사형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동작, 자세, 유튜브를 보고 따라해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내가 모양을 지금 계속 따라하니까 안 되는구나. 광배근만 더 사용하는 걸 배워야 되겠어. 이런 걸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런 지도자를 찾아서 배우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계속 영상만 보고 있게 돼요. 왜? 우리가 이제 간혹 얘기 나누잖아요. 계속 영상 보고 모양 동작으로 따라하려는 분은 계속 그런 식의 교육을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뇌의 판단 기준 생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하고 싶어. 막상 지도를 받으러 와도 동작으로 받고 싶어. 동작으로 배우고 싶어. 이런 게 있어요. 바뀌기가 힘들겠구나. 마치 헬스클럽에서 5년, 10년 돼도 몸이 바뀌지 않는데 자기가 하는 운동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아. 누가 가서 알려주려고 해도 듣지도 않아. 그러면서 자기 몸은 바뀌지 않아. 이상하죠? 몸은 바뀌고 싶은데 남이 알려주는 건 안 들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요. 안타깝네요. 안타깝죠? 예. 자, 그럼 이제 우리 좀 밝은 이야기를 할게요. 예, 좋죠. 밝은 이야기. 지금 이제 우리가 근육을 써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본인이 컨트롤이 제일 조금 안 된다고 생각되는 부위가 어느 부위예요? 저는 가슴인 것 같아요. 흉근. 예. 자, 그러면 원인은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항상 이렇게 몸에 힘을 빼고, 모든 데 힘을 빼고, 가슴에만 딱. 가슴만 딱 써야 되죠. 예. 그거를 수축 이완. 유지를 해야지. 예, 유지.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 우리가 단계별로 가니까 잘 됐잖아. 잘 됐었죠. 잘 되다가 언제 약간 이상해졌어요? 제가 좀 근육을 쓸 줄 안다고 생각할 때쯤. 그거지.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잘 가다가 한번 획가닥 할 때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야. 왜냐면 가슴 근육을 최대치까지 내가 쓰려면 다른 근육을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다른 근육을 다 풀어놓고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다른 근육의 개입도를 최대치까지 내려놓는 거지. 그 상태에서 가슴이 최대치까지 쓰이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이제 가능해지다 보니까 얘가 너무 잘 느껴져.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를 슬쩍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럼 얘네가 이제 개입도가 높아지면서 얘가 힘들어하는 어떤 얘가 한계치에 가던 게 없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약간 우월하니까 가슴으로 하고 있다라고 판단은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면 가슴이 아파지냐? 어디 다른 데가 아픈 데가 있냐? 이런 거 파악하고 또 하잖아요. 네. 그리고 뒤에서도 신장성에서 단축성 과정, 신장성에서 단축성, 뭐 이런 거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가슴 근육이 몸의 근육 중에서 조금 이제 어렵다. 그러면 제가 한마디 더 해드릴게요. 예.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예. 그러면 다른 근육도 조심해야 돼. 뭔지 알겠죠? 예. 번듯하지. 어차피 다 똑같은 방식이니까요. 그렇게 된다고. 그런데 아까 우리가 가슴 운동하면서 좀 전체 경직 한번 잡았잖아요. 예. 그렇게 한번 잡으면 다른 근육 우리가 쓸 때도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번 가다가 헷가닥 하면 다른 근육 쓸 때도 약간 그 근육만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네. 다른 근육을 통제하는 걸 조금 느슨하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한번 요 근육에서 잡아놓으면 다른 근육에서도 약간 그게 생겨. 왜냐면 우리가 아까 가슴 운동할 때 이렇게 경직되면 증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풀려 있어야 된다. 네. 그러면 다른 근육 운동할 때도 이제 본인이 풀려고 한다고. 내일 무의식 중에.
그게 그러니까 경직되는 거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푸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안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17년 차, 지금 17년 동안 개인 트레이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받으러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왔는데, 지금 3, 4개월, 이제 4개월 차를 앞둔 지금 상황에서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이 단계, 되게 빠른 편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빠른 편이라는 게 저는 이제 지도를 다양한 분들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학원으로 따지면 반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A반, 제일 이제 좀 이해력이 높은 학생들, 그 다음에 B반이 있을 거고,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개인마다 이해력과 습득력의 차이가 다 있으니까. 그러면 A반, B반, C반, D반, E반이 있다고. 그런데 한 번 A반이었어. 그럼 이게 영원한 A반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또 그건 아니야. 그게 참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지도를 딱 해서 이분이 A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지도를 해야 돼. 어렵네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해결을 하고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커지면 커질수록 운동 종목도 많아지고 세트 방식도 다양해지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스스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또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A반을 유지시켜줘야 돼. 유지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B반이었어. 그럼 B반에 있던 분이 A반으로 갈 수는 없는가? 갑자기 이해를 잘하기 시작하지 않는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드물어. 드문데 우리 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이 돼야 돼요. 어려운 것을 잠깐 생각을 계속해서 한 번 이해가 되면 두 번째 문제에 대한 게 또 이해가 되기 시작해. 그런 거야. 그 능력이 향상되는 거야. 그래서 이해력이 좀 늦었던 분이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또 재미도 느끼게 되고 거기서 귀를 열고 제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도 해. 그런데 처음부터 A로 쭉 가시는 분보다는 약간 더뎌. 그런데 문제는 살아오시면서 어떤 이해를 위한 어떤 과정들, 뭐 학습, 별로 이런 거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분들이 웨이트를 배우러 오면 올 때부터 웨이트를 쉽게 생각하고 와요. 잘못된 생각이 그러니까 웨이트를 쉽게 생각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이해력과 학습 능력이 정확하게 우리가 교육자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낮은 수준이에요. 부족한 거죠. 웨이트가 쉽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학습이나 이해 능력이 낮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고 오게 돼. 그럼 그분들에게 여기까지 끌어오려면 이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다 대고 회원님은 참 이해력이 낮으시네요. 회원님은 참 이해력이 낮으시네요. 어떻게 이것도 이해를 못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쵸? 친구끼리만 얘기할 수 있지. 그런데 이 회원님이 이래. 이런 분들 많아요. 이런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회원님이 오면 이 회원님이 조금 이해를 잘하게 만들어서 이걸 할 수 있게 해드려야지. 그러니까 이분에게 맞는 지도 방식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안 대표님은 이해력이 빨랐기 때문에 A반이라고 하면 A반에 맞는 지도를 가는 거야. 진도가 나가겠죠. 가면서 만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근데 이쪽부터는 문제가 더 많다는 거야. 머리 아프시겠네. 우리가 레슨을 하면서 만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여기서 나와. 그러면 그거부터 또 지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진짜 이해를 하느냐 아니면 답답해 하느냐. 우리가 만나는 문제보다 더 소소한 문제를 만나게 돼요. 작은 문제야. 근데 그거를 해결하기가 또 어려워. 그래서 제가 지도자 생활을 17년을 지금 해오면서 사람이 사람을 지도하는 거 알려주는 거는 정말 어려운 직업이에요. 모든 직업이 다 어렵지만 사람이 사람을 교육한다는 거는 정말 어렵고 이제는 웨이트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분야도 이런 면에서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너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되고 회원들도 자신의 어떤 운동을 만약에 오래 했어. 그럼 자기 수준이 어떤가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자신이 지도를 받되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겠구나. 이런 걸 좀 냉정하게 고려를 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학원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혼이시지만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 데려가려고 갔어. 그랬더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시험을 딱 풀고 딱 했는데 거기 선생님이 이러는 거야. 지금 아드님 같은 경우는 언어, 소리 뭐 이런 능력이 이렇게 되니까 점수를 보니까 지금 학생분은 C반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좀 성적이 이제 향상되는 과정을 할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네요. 어때요? 마음이 아파. 받아들이실 거예요? 안 받아들이. 선생님이 그러는데 아니요 우리 입에 A반 넣어줘야지 연세대 가고 고대 갈 거 아니에요. A반 넣어주세요 막 그래. 아니 지금 자제분은요 지금 현재 이제 이 능력이 이 정도기 때문에 C반에 들어가셔야지 이제 향상이 돼서 B반으로 가고 A반까지도 갈 수 있다. C반에 가야지. 근데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아니 야 딴 데 가자. 그 학원 갔어.
야 여기도 아니다 딴 데 가자. 근데 거기서는 당연히 A반 넣어드려야죠. 그럼 어떻게 돼?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3자 입장에서 지금 이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니까 되는데 그 상황에 딱 처했을 때 냉정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안 대표님처럼 이 학원에 있는 이 시스템이 반이 나눠져 있어요? 그거 왜 나눠져 있겠어? 그렇죠? A, B, C, D, E, F 이 반이 나눠져 있는 거 왜 나눠져 있겠나? 그죠. 이유가 그 수준에 맞는 애들에게 맞는 교육을 해서 한 단계씩 갈 수 있게 해주려고 반을 나눠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부터 이해를 하면 우리 애는 이런 상태구나. 너무 안타깝다. 선생님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러면서 이런 상담을 해야 되는데 아유 가자. 그러면 이제 운동을 배우러 왔어요. 저한테 만약에 왔어요. 그러면 운동을 좀 오래 해보셨대. 그러면 가슴 운동 그냥 편하게 본인 하던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 그럼 본인이 막 한단 말이야. 그러면 딱 지켜보면 이분은 그 흔히들 이완 과정이라고 해서 신장성 수축 얘를 써서 뒤로 못 가게 했다가 가져갔다가 할 때 뒤로 가는 걸 안 하고 있어. 그리고 딱 보니까 전면 상하근을 많이 쓰고 삼두근까지 쓰고 가슴이 조금 이제 앞으로 가는 것만 좀 쓰고 있는 거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해드린다고. 회원님은 지금 얘가 쓰이고 있다라는 느낌은 안 오겠지만 지금 전면 상하근하고 삼두근이 딱 쓰일 수밖에 없게 쓰고 있다. 그럼 이걸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자기는 아무렇지 않은데? 가슴 잘 쓰이는 것 같은데? 그리고 가슴도 조금 커졌었거든? 그런 상태에서 내 말을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이거죠. 내가 괜히 그 얘기를 하겠냐고. 그렇죠. 비전문가들은 모르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는데 남을 어떻게 알려줘 운동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운동에는 답이 없다고. 근데 답 없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 답이 없다. 자기들이 답이 없는 거지. 답으로 가르쳐야 되는 게 이건데 운동인데 비싼 돈 받잖아요. 그죠. 왜냐면 그 전문성에 대한 가치야. 자기가 노력해서 전문성을 그만큼 만들면 그만큼의 대우를 받을 수가 있고 그만큼의 행복이나 금전적인 걸로 인해서 누릴 수가 있는 거지.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트레이너 되면 PT 한답시고 돈만 밝혀. 레슨비 다 받으려고 해.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는 1시간에 레슨비 9,000원 줘야 돼요. 그것도 시급. 그것도 아깝습니다. 그것도 아까워. 너무 안타깝잖아 그럼. 시급은 줘야죠 그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10회 9만 원인 거야 그럼. 그런 생각하면 적은 금액 아니지. 그렇잖아요. 9만 원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기준을 갖고 있으면은 참 선택하고 이렇게 살아가기 좋은데 기준을 만들기 힘든 또 분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시대가. 이상한 정보, 이상한 지식, 제대로 된 정보가 얽혀서 이상한 정보들이 만들어져. 가짜, 이상한 거. 우리 흔하게 뭐 가짜 뉴스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라는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많은 분들이 진짜 이렇게 판단력이 있고 잘 선택할 수 있으면 제대로 된 거를 접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좀 그런 걸 파악하기 힘들게 돼 있죠. 근데 그 상태에서도 이제 저를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게 이제 감사드리는 거고. 제가 감사하죠. 본인이 이제 근육을 쓰고 제어하면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 때 또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도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를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안 대표님은 이제 성장 과정, 우리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면서 성장 과정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로 교육을 받고 듣고 개선되고 향상되는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인이 돼서도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고 또 다른 걸 해도 또 배울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도 선생님 말 안 들어, 초등학교 때도 말 안 들어, 중학교 때도 선생님 말 안 들어, 고등학교 때도 선생님 말 안 들어, 대학교 가서도 교수님 말 안 들어, 군대 가서 고참 말도 안 들어, 집에 가서 부모님 말도 안 들어, 연애할 때 여자친구 남자친구 말도 안 들어, 결혼했더니 아내 말도 안 들어. 자, 그런 분이 저한테 회원님으로 오는 거예요. 힘드시겠네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화가 안 되죠. 아니, 운동은 진짜 잘하고 싶대. 근육을 잘 쓰고 싶어요. 저 진짜 배우고 싶어요. 막 1시간, 2시간 거리에서 온 거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말 안 들으면. 그런데 그런다니까? 왜냐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각과 판단 기준이 우리 뇌 신경세포에 그렇게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군대, 부모님, 뭐 대학 교수님 이런 분들이 바꿔놓지 못한 그거를 수십 년에 걸쳐서 그거를 제가 생각을 할 수 있게 이거를 배우게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지식을 이해하고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하죠. 내가 그걸 하면 그 사람 삶을 바꾸는 거야. 그렇죠. 이 현명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아하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저 사람도 이상한 얘기하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 싫어요 눌러주시는 사람도 있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하면 자신이 약간 이런 쪽에 속해 있었으면
내가 그래서 저걸 못 배웠나? 내가 그래서 예전에 뭘 하려고 했는데 못 배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좀 제대로 배우려는 생각을 갖게 되는 분이 있으면 좋은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의 이런 대화도, 이 영상은 그러한 면에서는 값어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의미 있는 영상. 그건 거예요. 모두가 다 과학적 웨이트를 만나서 이거를 누린다?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불가능해요. 운동을 해보셔서 알잖아요. 예. 이제 안 대표님도 운동뿐만 아니고 본인이 하시는 이 사업이나 일에서도 생활에서도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들에 의하면 야, 이 사람은 교육을 해도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가 벌써 나오죠. 그럼요. 개인 트레이닝만 17년이에요. 처음에 상담받으러 올 때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 들어올 때의 표정, 상담하면서의 그 표정, 하는 말, 운동 지도하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문제점들, 이런 거 딱 보면 벌써 차작착착착착착 쭉쭉쭉쭉 과거에 누구가 동일한 상태 딱 그렇게 돼. 그러면 동일한 길을 가. 학원으로 얘기하면 타닥닥닥닥 상담하면 이분은 C반이구나. 근데 C반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기분 상하네. 왜냐면 학생 때면 학생 C반이야 이러면 되잖아. 근데 어른이잖아, 성인이잖아. 근데 거기다 대고 회원님은 좀 이해력이 늦으실 것 같아서 요거부터 차근차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냥 그분한테 맞는 걸 이제 지도를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해력이 낮으실수록 답답해하시고 오히려 혼란스러워하고 그 성격 급한 분들 특히 답답해도 차분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야 아마. 그런 분들도 있고 참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 대표님을 지도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제가 요청을 드린 이유도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좀 이해와 습득이 빠르시면서 가다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시느냐 안 받아들이냐, 그런 또 문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안 대표님은 지금 운동을 잘 나가신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이제 촬영한 것도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제 인터뷰를 부탁을 드린 거죠.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인터뷰인데 질문을 드린 것보다는 제가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만, 한 2가지만 드리고 인터뷰를 마감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안 대표님이 저에게 와서 지도를 받고 지금 이제 운동을 좀 그래도 잘하시게 됐잖아요. 지금에서 과거의 어떤 트레이너와 어떤 이 운동 쪽에 대한 어떤 생각의 변화가 좀 있으셨죠? 많은 것 같아요. 지금과 이제 저를 만나기 전. 많아요. 그거를 조금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은 좀 쉽게 얘기하자면요. 그전에는 제가 이 웨이트라는 운동을 근육을 써서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선생님을 만나고 근육을 써서 운동을 한다는 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전에는 근육을 써서 운동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운동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는 가슴 운동이야? 그러니까 그냥 가슴 운동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은 가슴이 뭘 하고 있어. 그러니까 가슴 운동이지. 우리가 가슴을 하고 있으니까 가슴 운동이지. 광배근으로 하고 있으니까 광배근 운동. 그렇죠. 측면으로 하고 있으니까 측면 운동. 그런데 가슴 쓸 줄도 모르면서 가슴 운동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 걸 하고 있는 거야. 그걸 이제 아신 거죠.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차이를 이해하게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시도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안 대표님처럼 저를 찾아주시던지 아니면 저같이 지도를 하는 사람이 또 있으니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 발걸음을 하는 거, 선택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우선적으로 선생님이 지도를 너무 잘해주시니까. 저요? 아유, 감사합니다.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17년 동안 했으니까 이거를. 전문성이 있으신 트레이너 분이십니다. 이거를 계속 했으니까 근육 쓰기하고 제어하고 또 이해가 잘 안 되면 그걸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계속 시도하니까 제 머리에 있는 이 지식과 숙련도 이런 부분들에 다 저장이 돼 있지. 그러니까 안 대표님한테도 무슨 일이 벌어지면 탁탁탁탁탁 튀어나오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늘 하던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했을 때 이분이 좀 이해가 안 되시면 다른 걸 이용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다른 쪽 사업을 하시지만 장기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카페 쪽, 커피 쪽 사업하고 이제 이 운동 쪽도 약간 이제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많이 관심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저를 만나고 나서 이 운동 쪽 사업에 대해서도 약간 어떤 생각에 좀 변화가 있으시죠? 그것도 변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몇 가지만 살짝 얘기해 주시면. 일단은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제가 누군가를 썼을 때 이제 트레이너를 뽑는다 하더라도 사람을 잘 골라 뽑아야겠다. 전문성 있는 트레이너를 써야겠다. 그래야 내가 운영하는 가게가 안 망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서부터 선생님을 만나갖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 제가 이야기를 해서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외적인 거잖아요. 네네. 이 분야나 이제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네. 운동은 제가 이제 트레이너니까 당연히 어떤 수준의 분이 와도 해드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외적으로 이제 사업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좀 정보를 드리고 하는 거는 이분이 이거를 듣고 알아들을 사람이 아니면 얘기를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화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동을 하다 보면 이분은 이런 쪽으로 좀 도움을 드려도 되겠구나. 이제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하나로 어울려지는 거죠.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봐주셔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본인이 경험했던 그 이상한 트레이너들을 데려다 줄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고려해야 될 거는 이제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 같이 이제 다수를 우리가 관리해드리고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그 다수를 위한 공간은 이런 어떤 개인 트레이닝보다는 전문성은 좀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 다수를 위한 것이라는 그 목표 하나를 놓치지 않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목표, 이 정도 목표냐, 이 정도냐, 이 정도 그 목표에 대해서 확실하게 갖춰만 지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수를 위한 데서 다수에게 PT를 해주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렵지. 그러면 PT처럼은 아니지만 전문성은 그만큼 높지는 않지만 다수에게 제공될 수 있는 수준은 어디까지일까? 그런 고민을 하고 그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트레이너와 대표가 함께 이끌어가면 거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문 열어놓고 트레이너 없으니까 아무나 뽑아서 그냥 트레이너도 그냥 막 퇴근 시간 바빠서 아이고 나 내 운동 가야 되는데 내 운동 가야 되는데 회원이 와가지고 저 운동 좀 알려주세요. 회원님 제가 5분 있다가 퇴근이거든요. 무조건 망하죠. 저 가서 좀 이거 운동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 5분 있다가 PT 해야 되는데요? 그런 애는 기본급 주면 안 돼. 쓰면 안 되죠. 아니 기본급에 여기 회원님들 지도해달라고 기본급을 주는데 PT만 하려고 그래. 자기 퇴근 시간 됐다고 지도 안 해. 그럼 이상한 거죠. 맞습니다. 와, 아무튼 3, 4개월 이제 4개월 차를 앞두고 있는데 빠르시고 빠른 만큼 문제도 빨리 만나게 되고 해결도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빨리 좋아져요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무슨 문제가 이제 나올 거예요. 안 나오면 진짜 좋은 거야. 안 나오면 좋은데 이게 뭐 하다가 한번 탁 튀어나올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이제 당황하지 않고 귀를 열고 계시면은 금방 해결이 된다는 거. 예. 정말 이제 긴 시간 또 이렇게 대화에 참여해 주셔서 예. 감사드려요. 그래서 다음에 좀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이거 출연을 부탁드려 볼게요. 몸 좋은 상태로요. 이거 뭐 우유를 벗고 촬영하실 건가요? 그럴까요? 상의 탈의하고 재밌을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오늘 이제 일요일 날 예. 일요일 날 지금 이제 낮 시간 레슨을 마치고 유산소까지 또 하시고 예. 그렇죠? 촬영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도 이제 더 지도를 잘해드리고 예. 귀를 열고 따라 주시면은 지금보다 더 놀라운 세상을 만나게 돼요. 지금은 웨이트에 대해서 이제 웨이트가 어떤 숲이라면 이제 그 숲을 좀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면 이 길이 조금씩 더 커져. 그러다 보면 넓은 데가 나와요, 이제. 그 정도 도달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분한테는 산으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는 산을 이제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조금 쓸 줄 알게 되다 보니까 언덕이 하나 나와. 그럼 회원님이 이런다고. 여기가 정상이구나? 아니, 여기 정상 아니라고. 가세요. 자. 근데 가다 보면 자꾸 저쪽 길로 가려고 그래. 그 길 아니야. 자, 더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산을 저랑 함께 끝까지 다 올라가면 산 정상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쪽 길은 그게 아니었구나. 저기는 정상이야. 이게 다 보인단 말이야. 근데 그 단계에서는 이건 왜 그러시지? 갑자기 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은 왜 하시지?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산을 다 올라가면 트레이너들이나 사람들 운동하는 거 영상이나 그런 것만 탁 봐도 벌써 지도하는 것만 탁 봐도 저 사람 어떤 사람이겠구나 이게 다 보여. 그러면 이제 만나고 싶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본인 사업도 이렇게 피트니스 쪽으로 이제 하시려고 하면 이제 보이죠. 다.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예, 별 말씀. 그래서 둘이서 하는 대화 같지만은 결국 이 대화 속에서도 분명히 이제 뭔가를 알게 되고 한 번씩 생각을 하게 되는 분들이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촬영을 한 거예요. 예. 꼭 그러길 바라면서 한 분이라도, 한 분이라도, 두 분이라도, 두 분이라도 5명은 욕심이겠나? 그 이상 될 수도 있죠. 본인의 지금 내가 운동을 못했던 이유는 결국 배우려고. 그런데 배우려고 시도를 했었어? 그러면 잘못된 방향이었겠구나. 이런 걸 이제 생각해서 운동을 잘하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그냥 저는 제 본연의 임무를 다하면 되고 저도 제 본연의 인물을 안 대표님도 지도 그냥 지금처럼 잘 따라주시면 저는 그냥 뭐 지도하는 거고 예. 지금까지 이걸 해왔으니까 저는 17년 그냥 동안 배우는 거고요. 그냥 몸 좋아지는 거고 내일 또 레슨이잖아요. 예. 탄수화물 잘 드시고 예, 알겠습니다. 당 떨어져서 오시면 안 됩니다. 예. 당 떨어져서 오면 인터뷰 한번 할 거야.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코로나 시기니까 네. 화이팅! 자, 아무튼 무더운 여름, 뭐 몸을 변화시키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건강할 때, 우리 몸의 기능이 정상적일 때 몸의 변화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시기에 또 개인 위생과 방역에 신경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 예. 네. 저도 감사합니다. 저는 제2의 워커 유튜브 영상의 김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 감사합니다. 네. 또 나오셔야 돼요, 그럼. 예. 자주 찍어요, 그럼. 예. 계속 찍어요.